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수입니다. 제가 호남 황해인들의 개국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몇 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호남 차별 문제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항상 이 방송을 하고 나면 이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나. 왜냐면 얘기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팩트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할 걸, 내가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더라면 젊어서부터 혼자 미치는 소리 들어가면서라도 그 발표력을 좀 늘리는 어떤 공부를 할 걸,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세상 일에 관심 끊고 즐기자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즐기는 쪽에다 맞추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은 그런 거 잘 없는데 자기 주변에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잔뜩 먹고 오줌 싸가면서 길 옆에 쓰러져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즐김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일인가를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게 바로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저분들을 완전히 공감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하는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내가 젊어서 좀 더 공부를 할 걸, 이런 게 항상 남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주제넘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서 정말 우리 여기 제가 하루 방문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이상씩 되는데, 이분들 중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을 세상에다 어떤 소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각자 분야에서 그 지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걸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나눠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북한에다 에드벌룬 띄워가지고 무슨 삐라를 뿌리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나눠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북 관계를 갈등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주은 전쟁 시로 끌고 가가지고 이 나라를 테리미듬에 떨게 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저희가 있지 않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호남 차별 문제가 지금은 많이 해소됐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이 사회 어느 구석인가에서는 호남 차별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끗이 떨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떠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떤 가정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웃에 가서 그 가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노트 갖다 놓고 공부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쉬워요, 이거. 여러분 호남에 각 지역에 보면 마을에서 1년에 한 2번씩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놀러 가는데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어디 무슨 문화기행, 답사 어쩌고, 타이틀만 거기에 붙이지, 가서 술 먹고 헛소리하고 노래 몇 번 부르고 그러고 오는 거가 이제 고작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각 시군 각 지역에서 그런 기회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말고 기회를 짜가지고 조금 돈을 더 들더라도 충청북도는 전라북도 장수 신무산이
건강 발원지 그 뜬봉샘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이제 타고 올라가면 차연고개, 제가 얘기하는 차연고개하고 그 왕건의 후녀 10조에서 후녀 10조 중에 후녀 8조에서 얘기한 그 지역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버스에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안내하고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돈 한 푼 달라고 할 필요도, 그럴 생각도 없고, 돈하고는 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초청해 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내 돈 들여서 가서 이제 나도 회비 내고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갔다 올 용의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각 군에서 이제 하고 면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한 1년 정도 되면 도단의 행사도 할 수 있어요. 버스가 뭐 수백 대가 몰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백 대가 가가지고 관광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식으로 당당하게 언론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역사 왜곡에 대한 확실한 그 청산을 선언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을 발표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발표문도 좀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호남은 억울하게 이렇게 모략을 당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호남이 이제 이런 모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민족 화해 시대를 열겠다. 그것을 우리 호남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 호남에서 우리가 당해온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명절 때 무슨 가족이 모인다든지 그러면 어른으로서 딱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호남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그 어떤 회원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그 회원하고 우리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호남 차별 문제가 전혀 엉터리더라. 이게 전혀 잘못된 사실이니까 너희들도 이런 거 알고 혹시 앞으로라도 사회 어디서 그런 호남 차별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싸우지 말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더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호남인의 의상을 높이자. 이렇게 자기 가족 손자 뭐 아들 딸 손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이것도 어떤 기회들을 뭐 중고등학교 대학 보내는 것만큼의 가치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호남 사람들은요, 이 호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무슨 공무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유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런 문제 아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가서 생활해 본 분은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라도 아가씨가 무슨 충청도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은근히 그런 걸 느끼고, 저는 제가 18살 때인가? 부산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그 하숙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방에서 8명이 빡빡하게 잤어요. 근데 그 방에 전라도 청년, 도석이라는 청년하고 충청도 나하고 둘 뿐이고 6명이 다 그 경상도 사람인데, 그때 보니까 충청도는 공격을 않더라고요. 나는 공격을 하는데, 그 전라도 청년은 막 이유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거 내가 보면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근데 그 전라도 청년이 참 훌륭해요. 전혀 화도 안 내고 웃어가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다 받아주고 그냥 좋게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때 경상도 청년들이 너무 6명이서 아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박해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부터 그런 어떤 마음적인 관계 그런 거에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전라도 사람들이 확실히 이론 무장을 하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큰 돈 들일 필요도 없고 어차피 마을에서 돈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놀러 간다고 그러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수 건강 발원지에서부터 제가 얘기한 차연 고개로 해서 왕건 후녀 10조에 나온 공주광 이의 차연 거기를 한 바퀴 돌아온다고 그러면 뭐 그 돈이 특별히 더 들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저를 초청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릴 거고
아까 제3 얘기했지만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과 똑같이 회비 내고 나도 그 타고 갔다 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사회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간다면 이게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통일이라는 거는 거창한 뭐 남북 간의 통일만이 통일이 아니고 동서 간의 통일, 이 민족 간의 통일, 이 남남의 민족 갈등의 통일을 이룰 때 우리는 국력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것이 곧 남북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남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남북 통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봐요. 그 북한에도 쓸데없이 뭐 삐려 뿌려가지고 그 뭐가 있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갖다 6.25 침략했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걔들이 6.25 침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북한이 그 당시에 탱크를 243대인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탱크를 달라고 통사장을 해도 한 대도 안 줬어요. 단 한 대도 없었어. 그 6.25 날 때 북한에서 소련에서 북한에 250대를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약 500대를 가지고 천여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돈 없으니까 없는 거는 그건 마찬가지고, 북한도 돈 없어요. 저희들이 돈 내고 탱크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소련에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의 상대가 누굽니까? 미국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그만큼 무기를 줘야죠.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전혀 안 줬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다시 진주해가지고 여기다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걔들이 일부러 그 전쟁을 유도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유도했다는 건 전 얼마고 그 논리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만 미워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희가 분명한 거는 1946년인가요? 45년 8월 10일 해방되고 46년 3월 1일 날 평양역전에서 그 김일성이가 3.1 운동할 때 우리 특공대가 이성일을 비롯한 특공대가 한 11명이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폭탄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그 폭탄이 이제 불발돼가지고 그 소련군 사람이 내 생각이 안 나네. 그 대위인가 그 사람이, 대위가 아니라 소위였죠. 이 사람이 지가 그 받아서 던지는 상황에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팔 하나 날라오고 눈 한 짝 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이제 무사하고, 그래서 그 위에 뭐 강양옥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강양옥이 그 아들 마누라 애들 식모까지 다 몰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러를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 남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제 북한이 이제 테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에서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의 절정이 뭡니까? 북한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하자고 해가지고 황태성인가 내려보냈잖아요. 남쪽에다가 내려보냈는데, 처음엔 반도 호텔 8층에다 모셔놓고 잘 대우하다가 나중에 이제 63년도에 박정희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윤보선이 박정희가 북한 공산 자금 받아가지고 남산에다 테레비 공장 드라마 센터인가 그거 짓고 5.16 쿠데타 선전하고 있고, 뭐 간첩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공화당 조직한다고 이제 폭로하니까, 그때 이제 서둘러가지고 그 황태성이를 죽인 거 아닙니까? 죽여가지고 황태성이 죽이고 나서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수를 써도 김일성이가 박정희 목을 잘라오고 말겠다 해가지고 1, 2사군 부대 창설해가지고 1968년 1월 21일인가 31명 김순조 일당 32명 1명 보내가지고, 그때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가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울진 삼척 들어왔죠. 박정희 정권 내내 무장 공비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그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잡으면 뭐라고 발표하냐면, 북한에서 요인 암살 임무를 띠고 무장 공비가 왔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난 그 당시에 요인이 도대체 뭔가, 요인이 면장복 요인이라거나 군수복 요인이라고, 시골사니까 그 사람만 요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 목 따라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목 따라왔다고 발표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인 암살 목적을 띠고 왔다고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